Hi there everyone. Welcome back to my English class. 안녕하세요. 성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와 함께 하셨던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정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특별한 이유는요. 공삼독 그리고 그 공삼독을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공삼독이 한 해 여러분들의 지지와 그리고 사랑을 거쳐서 지금 새롭게 2020년 버전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지지와 그리고 신뢰 끝에 더욱더 성숙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꼭 필요한 학습 방법을 이야기 나누고자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삼독의 시작은 2015년 국가직 시험이었습니다. 2015년 국가직 시험 1번 문제를 보고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 있었던 책 중에 이거는 수업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저자의 글이라서 예약을 걸어놓고 보고 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총균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총균철. 근데 이 해당되는 이 책의 일부의 내용이 1번에 떡하고 출제가 되는 바람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문학 서적에 관련된 지문을 부분을 딱 잘라서 그것도 삭제 문제로 낼 수가 있을까? 91페이지의 전체의 내용에 92페이지의 문장 하나를 추가해서 문맥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1번에 내놨기 때문에 그때 당시 수험생들은 적지 않게 놀랬고 당황했고 점수를 놓쳤던 문항이 바로 이 공삼독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삼독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프리미엄 독해입니다. 여러분이 독해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단계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왜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는 독해 소재, 배경지식, 구문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난왕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프리미엄 독해에서 지향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소재를 제시하고 그리고 소재에 대한 파생 문제 그리고 꼼꼼한 구문 분석을 통해서 기본편과 고난이도 편으로 여러분에게 프리미엄 독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합격생의 시험지는 이렇게 많은 자국들과 그리고 노력들과 피땀 눈물이 느껴지시나요? 자, 이 학생이 이 과정을 거쳐서 동글동글동그라미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프리미엄 독해 공삼독이 있었고 그 공삼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고 해당 교과서, 독해 교과서인 이 교재를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첫 번째, 첫 해가 아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걸쳐서 합격생들의 증언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요구를 담아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독해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 드실 거예요. 이게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건가? 내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런 고민이 드셨다면 정확히 잘 보신 겁니다. 실제로 독해는 국어와 영어의 문제가 한꺼번에 부딪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문장 단위의 분석을 신텍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공에서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그 통사론이 바로 신텍스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런 신텍스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긴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균형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정규 수업인 구문 X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하나 한 단위 분석해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을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구문 분석하는 방법을 배운 상태로 지금 공삼독 프리미엄 독해에 들어오시는 것이 원래 단계별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통사라는 것이 이 신텍스라는 것이 완벽해질 수 있느냐? 아니죠. 해 나아가면서 늘어나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문장에 접해봐야 되고 많은 상황에 놓여져야지만 가능하죠. 우리 프리미엄 공삼독에서는 신텍스와 그리고 소재 두 가지를 다 잡고자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어휘부터 시작이 돼서 어휘와 구문 그리고 소재 그리고 마지막에 논리까지 단계별로 대답하고자 하는 그리고 고민하는 성토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독해 어때요? 어휘 단계부터 어려운 학생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구문에서는 선생님 어디까지가 주어인가요? 소재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선택지의 1번과 3번 갈림길에서는
학생들이 마지막에 제가 헷갈려서 놓쳤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총체적인 고민 때문에 실제로 10문항이 출제되는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한 문항 클리어 해서 원점수 50점을 향해 가는 길에 항상 삐끗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삐끗 때문에 우리는 원점수 50점을 향해 가지 못하고 독해를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독해를 잡아가는 과정, 어휘, 구문, 소재, 논리를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져 있는 프리미엄 03독으로 잡아가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저희는 오리지널 기출문제를 분석합니다. 해당 기출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 가치가 있고 03독에서처럼 사용하는 모든 소재들은 우리 전균세와 같은 책처럼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파생성을 가진 소재들만 선별합니다. 그 선별한 소재들의 유형을 분석하고 소재를 분석하고 길이, 단어를 몇 개를 사용했는지 100개인지 120개인지 160개인지를 활용해서 그걸 먼저 분석해서 그 문제와 파생 문제 3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실전 문제 하나, 둘, 셋, 3가지를 만들어내고 그 3가지의 기출 소재들을 다시 기본편과 그리고 심화편 2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기본편 문항을 지금 함께 풀어보실 건데요. 그냥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특정 오리지널 소재를 선택하고 발췌하고 그 문제의 파생성을 갖게 되는데 그 파생이 기본과 심화, 고난도 편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 기본 고난이도 편은 섞여 있는 상태로 다시 난이도별로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본편부터 먼저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토플을 기존에 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전공자거나 유학 갔다 오셨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보통 고난이도 편부터 시작하셨다가 다시 기본편도 같이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유는 내가 이게 단순하게 고난 기본편이 문제의 난이도가 아니라 소재에 대한 분배 그리고 문제 유형에 대한 연습 이런 파악이 고난도 편을 먼저 푸시고 됐기 때문에 기본편, 고난도 편 동시에 같이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기본편을 먼저 권해드려요. 고난도 편 먼저 들어가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편부터 차근차근 교재의 원래의 설계의 의도대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첫 장을 쫙 펴게 되면 이렇게 플래너가 30일짜리 플래너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공부라고 하더라도 규칙적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해당 교재는 매일 3개의 문제를 30일 동안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플래너부터 제공을 하는데요. 실제 플래너가 이렇게 1일부터 30일까지 공부하신 날짜, 기출문제, 실전문제 1, 2, 3 그리고 구문 체크 그리고 셀프 복화 노트까지 만들었는지 조목조목 따져가는 노트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데이 1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데이 30까지 데이 1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 30까지 기출문제, 지문 분석 그리고 실전 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시게 제가 데이 1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자, 해당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밑에 어휘도 여러분 놓치지 않게 어휘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고요. 앞에 있는 네모 박스는 여러분들이 어휘를 외우셨다면 직접 체크 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외운 단어다 체크 하시면 되겠고요. 외워지지 않은 단어라면 그 부분은 다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박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냐? 아니죠. 그러면 기출문제집과 기출문제집과 다를 바가 없겠죠. 저희는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이렇게 기출지문 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품사와 요소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까지 왼쪽 오른쪽을 통해서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해석과 해설이 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설을 통해서 내가 이 기출문제에서 짚어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위쪽에 학습한 날짜 정확히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실전 문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2분 동안 푸실 수 있게 교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이 23에 해당되는 문제, 실전 문제 풀어보시죠. 자, 2분 동안 여러분들 화면만 보고 계신 거 아니죠? 제공되어진 교환 여러분 직접 풀어보셨다면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익숙한 철학자 누군가요?
모차르트 아니요, 칸트입니다. 칸트의 철학과 관련된 지문이 여러분들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지문은 실제 기출되었던 오리지널 기출 문제로서 해당 기출 문제를 통해서 먼저 지문을 정확히 분석하고 해당 문제 파생 문제까지 같이 연이어서 쭉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요, 자, 빈칸에 들어갈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지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에 들어가는 거니까 밑줄은 여기에 제시가 되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맨 먼저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읽기 그리고 구문 분석 이 부분 자신 있으신가요? 해당되는 지문에서는 여러분들 내용에 대한 설명 위주로 먼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 교재 후반부에 이따 다시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구문에 대한 분석이 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출 지문에 대한 분석도 오른쪽 왼쪽으로 완전에 가깝게 분석을 해놨고요. 정말 작은 단위로 여러분들 분석을 모두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여기선 얘는 뭘까? 얘는 품사가 뭘까? 얘는 접속사 맞나? 이런 고민들은 오른쪽에서 여러분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시원하게 끊어가시면서 내용 먼저 파악하는데 집중해서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s a knock. 뭐가 있었다? 노크가 있었습니다. At your door. 당신의 문 앞에. 근데 standing 누군가가 서 있었냐면 당신의 앞에 어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인공 등장, 젊은 남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친 상태였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진짜 필요한 상황이네요. 자, 당신은 말이죠. 그를 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편안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make는 무슨 동사입니까? 사역동사죠. 사역동사가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을 선택했는데 해피리만 그 feel이라는 감각동사는 다시 형용사를 보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구문 분석을 통해서 교재 후반부 부분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내용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자,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느끼게 해줬냐면 safe, 안전하게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를 불러줬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뭐에 해당되냐면 right thing to do. 정확하게 해야 할 올바른 것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그를 단지 왜냐하면 당신이 느꼈기 때문에 sorry for him. 그에게 유감을 느꼈다. 애석함을 느꼈다. 쉽게 말해서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당신이 그를 도왔다면 누구에 따르면 임마누엘 칸트에 따르면 이것은 땡땡땡 합니다. 땡땡땡 합니다. 땡땡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후반부 내용을 통해서 여기를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자, 당신의 심퍼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동정심은 도덕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불쌍해서 도와준다는 거, 그건 도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sympathy. 그것이 바로 뭐에 해당될까요? sorry. 그 사람에 대한 유감이고 애석함이죠. 그런 애석함은 당신의 도덕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임마누엘 칸트는 당신이 그 사람을 sorry하게 느껴져서 그 사람에게 애석하게 느껴져서 그 사람을 도왔다면 당신을 도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 않는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이렇게 중간 빈칸이 들어온다면 후반부의 내용이 앞에 있는 전반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확고한 근거가 됩니다. 이어서 마저 보도록 할게요. That's part of your character. 이건 당신의 성격의 일부일 뿐입니다. 당신의 성격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유, 누군가 막 아픈 사람 막 좀 힘든 사람 보면 또 그냥을 못 지나가. 그냥 막.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돼. 이건 당신의 성격입니다. 라고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nothing to do with right and wrong. 이거는 관련은 없어요. nothing to do with. 옳고 그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옳고 그름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될까요? 도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칸트에게 도덕이라는 것은 wasn't just about what you do. 네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why you do it. 당신이 그것을 왜 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멋있다. 뭐래요? 자, 당신이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게 도덕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왜 했는가? 당신이 누군가를 도왔다는 것이 도덕이 아니라 그 도왔던 의도가 무엇이냐? 도대체 왜 당신은 그것을 했느냐? 그것이 칸트가 바라보는
도덕성이라는 것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멋있다. 자, what you do.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why you do it. 네가 그것을 왜 했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뒷부분이 확실한 근거로 빈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빈칸에서 여러분들 들어갈 말은 바로 뭐가 될까요? 당신의 wouldn't be moral action at all. 자, 이것은 전혀 도덕적 행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빈칸을 한번 내용을 볼게요, 여러분들. 자, 임마누엘 칸트에 따르면 당신이 그를 애석하게 여겨서 그를 돕게 된다면 이외 부분이 바로 여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게 된다면 그건 당신의 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도덕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즉, that wouldn't be a moral action at all. not at all. 전혀 아니다. 즉, 이것은 절대 도덕적 행동이라고 보여질 수 없다라는 칸트의 생각이 이 빈칸에 제시가 되어야 되죠. 왜? 당신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도왔다고요? 그건 당신이 했던 일이지만 절대로 그것이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불쌍함이고 그 불쌍함이라는 것은 도덕성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행동은 전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라는 칸트의 결론이 빈칸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해당 빈칸에 해당되는 정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해당 기출문제는 칸트의 철학에 관련 아주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일화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의 기출 분석을 통해서 배경 지식과 그리고 어느 범주까지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리고 논리성,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칸트에 있어서는 도덕성의 기준인 것처럼 논리적 사고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오리지널 문제로 분석하고 교재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문제를 한번 풀어봤지만 관련된 문제를 칸트의 철학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풀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칸트뿐만 아니라 당시대 또는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철학자의 다른 의견도 한번 풀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문항들이 기본편과 고난도편에 올곧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 데이 23 기본편의 세 번째 오리지널이 아닌 실전 변형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 3개가 주어지게 되고요. 3개의 문항 중에서 저는 3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문제라면 여러분들 6분의 정도의 시간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세요. 하신 거 맞죠? 자, 일시 정지 누르시고 시간이 지나셨다면 자, 여러분들 이거는 3번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문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풀어보셨던 문제는 기출 문제가 되겠고요. 이건 같은 철학자 칸트의 다른 이야기를 소재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한 문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출이라고 하고요. 종전에 여러분이 함께 풀었던 문제를 기출 문항이라고 합니다. 신출 문항 중에서도요. 제가 난이도는 높지 않은 문제로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03독의 철학과 그리고 03독이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을 이 문항이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 23에서는 여러분들 같이 앞에서 칸트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소재를 풀어가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자, 거기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리고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앰뷸런스를 불러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의 근거는 여러분이 지금 뒤쪽에 보고 계신 이 지문이 실제로 이 이야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해당되는 문제를 직접 저희가 발굴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문항까지도 정확하게 유사하게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라는 문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해당 문제 03도 문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How to be master, 어떻게 마스터가 될 수 있는지 이 문제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려고 하는데 이번에 빈칸은 가장 끝에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스킬 같은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후반부를 먼저 읽는다거나 후반부 내용을 발췌해서 읽기보다는 앞에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오리지널 지문과 그리고 이 실전 문제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간극이 되고 그리고 우리 03독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Good Samaritan. 자, 좋은 사마리아인은 한 남자를 돕습니다. 아까랑 질문이 분명히 다르죠? 그죠? 하지만 여기선 본격적으로 정말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으로 Samaritan이라는 말을 정말 원문 그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돕고 있는데 그는 필요를 하고 있다. 즉 도움이 필요하는 남자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기에 자 근데 누워있대요. 어디에 누워있냐면 길 옆에 누워있다고 합니다. 모든 그 밖의 사람들은 단지 그 옆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무엇이 만들까요? 좋은 사마리아인을 좋게 만드는 걸까요? 라고 해서 문제에 대한 뭐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화두를 던져주고 있죠. 무엇이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무엇이 made a good Samaritan good 좋은 사마리아인을 좋게 만든 걸까요? 다른 사람은 다 스쳐 지나가는 어떤 누군가가 도움을 요하는데 길에 쓰러져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정말 좋게 만든 것은 그의 어떤 부분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화두를 제시를 받고 왔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저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그 사마리아인이 그 남자를 도움을 필요한 남자를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그것 자체가 자, it would 자, 이렇게 지우고요. 자, would get him into heaven. 자, 그를 하여금 그는 바로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착한 사마리아인이겠죠. 자, 착한 사마리아인이 그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남을 돕는 행위가 그를 즉 사마리아인을 heaven 천국으로 보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돕는다면 칸트의 관점에서 오케이. 자, 여러분들 묘하게 비슷한 느낌이 있으시죠? 그죠? 정확히 다른 글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발굴해서 같이 푸는 거죠. 자, 칸트의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냐면 그게 wouldn't have been a moral action at all. 그렇죠. 칸트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자, not at all. 전혀 그것은 뭐가 아니다. 도덕적 행동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격관계대명사 wouldn't have been a moral action at all. 절대로 도덕적 행동이 될 수 없다.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돕는다면 이건 절대로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칸트의 view, 관점이 되는 거죠. 즉, it would be treating the man. 이것은 그 남자를 다룰 뿐입니다. 그 남자를 어떻게 다루냐면 as a way, 하나의 방식일 뿐인 거죠. getting something. 무언가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 남자를 다루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천국 갈 수 있어. 넌 단지 a means, 수단에 불과해. 어떤 an end, 이건 끝이 아닙니다. 목적이라고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end는 끝이 아니라 목적.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야. 네가 여기에서 쓰러져 있어서 내가 널 돕고 난 천국에 가는 거야. 넌 단지 나의 수단이자 목적일 뿐이야.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맥락과 다른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만약에 그 남자가 그를 돕는다면 단순하게 from compassion, 그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그 사람을 돕게 된다면 자, as we've been seen already, 우리가 이미 보아왔던 것처럼 그 사람을 그렇게 돕게 된다면 that 이것은 would be no good in Kant's eyes. 역시나 근데 이것도 뭐는 될 수도 않는다. 칸트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good, 선은 아니다. 여러분 not good이 아니에요. no good이에요. 그러면 good은 명사로 쓰인 거예요. 명사로 쓰였다면 good 자체는 선입니다. 선, 착할 선. 그러면 선은 아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이것도 내가 compassion, 그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그 사람에 대한 애착으로 그 사람을 돕게 된다면 이것도 그냥 너의 성격일 뿐이야. 단순히 캐릭터일 뿐이야. 이것도 선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게 칸트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근데 만약에 그가 그를 돕는다면, 그쵸? 착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에 쓰러진 남자를 돕는다면, 근데 그게 왜냐면요, 그는 인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인지하기를 that it was his duty. 이건 나의 의무야 라는 마음으로 돕는다면, 그리고 right things, 그냥 올바른 일이야 for anyone, 어떤 누구에게라도 말이지, in those circumstances, 이런 상황에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칸트는 동의합니다. that 이하에 동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칸트는 뭐라고 했죠? 내가 compassion, 연민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면 아니면 내가 천국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수단으로 그를 돕는다면 it's not moral. 자, morality. 이건 뭐가 아니다. 도덕성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누구에게라도 응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면 칸트에 따르면 이것은 진정한 도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뭐가 될까요? 그 착한 사마리아인은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춰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쪽에 나왔던 오리지널 문제와 해당 문제의 그 간극과 그리고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자, 오리지널 문제를 발췌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된 같은 소재의 비슷한 배경 지식을 발굴해서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칸트의 착한 사마리아인을 원래 원제를 찾아가지고 온 거고요.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었던 다른 철학자의 이야기 그리고 철학과 관련된 우리에게 배경 지식과 개념이 필요한 문제들이 03도 프리미엄 기본편과 고난임도편 양쪽에 여러분들 숨겨져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분들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 23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지문들도 있지만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자, 고난도편과 기본편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 부탁드리고요. 끝난 거냐? 아니죠. 중요한 문장이 있다면 해당 문장을 여러분들 구문 체크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우리가 해설지에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03도 프리미엄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루 공부한 날짜들이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제 적용해야 되는 사례가 또 어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휘들도 직접 적용할 수 있게 셀프 복화 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가 됐다면 그 어휘들, 그 지문 중에서 모르는 어휘들을 챙겨서 한 땀 한 땀 나만의 어휘 노트 만드는 것까지도 꼼꼼하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배우고 그리고 익혀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문항을 푸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문항 3개씩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기본편, 고난이도편 매일 하루 3개씩 독해 좋은 습관 03도 프로젝트 제대로 된 독해로 여러분들 교재로 그리고 특강 강의로 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성혜였습니다.